서울 내년부터 역대급 아파트 입주 가뭄 향후 4년간 지속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실 기사. 믿을 건 서울 아파트뿐 지방 투자자들 출동한 동네는 이란 기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년 만에 4,000건 넘나 라는 기사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내년부터 역대급 입주 가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4년 동안. 이거 제가 처음 들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 지인에서 서울 물량, 수도권 물량, 인천 물량 같이 통틀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점점점 그게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타이틀을 내놓은 게 지금 내년에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8,259가구로 합니다. 만 세대가 안 되죠.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공급 위축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4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37,500가구. 4년 동안 인구 930만이죠. 930만이 모여 산다는 부산보다 3배나 큰 도시에 4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47,500가구로 합니다. 보시죠. 자,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주 가뭄은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입주 가뭄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4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9.16 대책을 발표했죠. 9.16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뭐 알맹이는 크게 안 보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7년, 여기서부터, 여기, 이 기사에서는 내년부터, 24년부터 약 4년간 입주 물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24, 25, 26, 27. 27년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었죠.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상품이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입주 가뭄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4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게 지금 부동산 인포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R114 데이터를 강화한 통계를 보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임대를 포함해서 서울 아파트 한 해 입주 물량이 토탈 8,259가구로 합니다. 1990년 이전을 포함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입주 공급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가 크게 줄면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위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서민층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입주 기간은 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올해 안으로 분양을 마치고 향후 4년 내 입주민을 받는 아파트를 다 합쳐도 37,5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입주 물량이, 올해 서울에 올 한 해, 23년도 한 해 입주 물량이 32,000가구라는데 24년부터 4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37,000가구다. 얼마나 적은가 감이 오시죠?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안 공급은 크게 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모두 15,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7% 감소했다. 자, 인허가 물량이 나오면은 인허가부터 입주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년까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그 뒤에도 크게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인허가 물량이 결국은 28년도에 올해 인허가 물량이 28년도 입주 물량이 될 것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들입니다. 많이 줄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믿을 건 서울 아파트뿐
지방 투자자들이 출동을 했다. 어디로? 서울로. 보시면, 자,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밑에 기사는 좀 복잡한데,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 쭉 퍼센트를, 밑에가 퍼센트거든요. 내놓은 건데, 보시면은, 지금 올해 4월에는 외지인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24.7%였죠, 그죠? 그러다가 올해 6월 달에 28.5%까지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요거 표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중에서 외지인들이,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산 건수가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물론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물론 대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매수한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모두 다 포함해서 서울에 저걸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산 거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7월달에 약간 줄었는데 다시 또 8월달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월달에 지금 약간 다시 25.1% 정도로 외지인 거래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럼 어디를 많이 달려가는가 이분들이? 서울의 강북구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구가 118건으로 가장 많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송파 강동도 78건, 강남도 62건.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반등을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강남이었잖아요. 요 밑에 기사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서울 아파트가 반등세는 4월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5월달 강남, 강덕, 동작, 용산, 노원, 6월달에는 마포, 성동, 광진, 양천, 영등포 등으로 주주주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승이 시작된 최초의 진원지는 강남, 서초, 송파라고 이야기하는 강남 상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점 퍼져나갔다. 그때 그럼 이게 4월달이니까 4월달, 5월달에는 외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죠? 많지 않았는데 6월달에 외진 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달에 외진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미 지금 이 시점쯤 됐을 때는 8월달쯤 된 시점에는 4월부터 시작한 강남권의 반등은 매우 거세게 올라왔었죠. 상대적으로 반등이 아직까지 시작 안 됐던 외곽지역, 서울에서 얘기하는 노도강 금관구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외곽지역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달려갔다. 요런 기사로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방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외지역, 경기도, 인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물론 부산에서 올라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기사가 뭔가 이겁니다. 9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드디어 2년 만에 4,000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50년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막차 수요와 함께 분양가 상승 여파에 의한 호가 오름세 등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추석 전에 발표된 공급 대책과 연휴 영향에도 9월 매매 거래량이 4,000건을 넘을지 주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매매 거래량이 3,839건이라고 합니다. 7월 달에는 3,580건, 8월 달에는 3,839건. 이번에 9월 달엔 그러면은 9월 달에는 4,000건을 넘을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중에서 가장 매매 거래가 많은 시기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11월 달이 가장 많아요. 보면은. 1년 중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래서 흔히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을의 거래량이 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래가 많은 시기가 그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 8월 달, 9월 달은 상대적으로 8월 달이나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임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9월 달에 4,000건을 넘어서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10월 달에 5,000건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뭡니까? 기사를 이어서 봅시다. 서울에 내년부터 역대급 입주 가뭄이다.
그것도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이어지는 역대급 입주 가뭄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믿을 건 서울 아파트 뿐이라면서 서울로 달려가고 있다. 서울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서울로 달려가서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자본주의 사회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많이 배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량이 가격 결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가격, 집값도 마찬가지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난 그 지점이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상품이든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확 늘어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양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올해 양파를 많이 지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파 수확량이 엄청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파값 폭락. 많이 들어보셨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그렇게 확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파 수요가 갑자기 확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인 우리 가격 결정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시장에 한정해서 볼 때 수요와 공급을 볼 때 말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공급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3년 동안의 입주 물량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올해 분양한 거는 3년 뒤에 입주 물량이다.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길게 보면은 4년이나 5년 뒤에 입주 물량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다. 이건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고려할 변수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공급량은 단순하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는 공급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즉, 향후 3년간의 공급량을 알고 있다면은 이 공급량이 앞으로 감소한다는 이러한 기사를 보셨다시피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이 공급량에 대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사실상 절반의 정답을 보고 치는 시험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지금 뭐 고금리 때문에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에다가 플러스 되는 변수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변수가 기본에 해당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저는 깨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들이 서울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방 투자자들이 부산 사람들이 왜 서울로 올라가는가? 올라간 분들 있으시죠, 그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서울로 가는가?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는 전국이 지금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슷한 투자자금이 든다고 했을 때 내가 부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 동작구나 서울 마포구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것들이죠. 어디가 더 수요의 크기가 큰 곳인가?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서울로 몰려가고 있고 거래가 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올 초에 말씀드릴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를 가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죠. 네, 일단 실천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4분기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제가 은행에 통화를 해봤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사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아마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서울 진입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를 엮어서 말씀드린다고 조금 바빴습니다.